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모있는 세금 사전의 박현중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부 금액이 모자른 경우가 있죠. 대출은 잘 나오지도 않는데 나오더라도 이자는 너무 높고 가족에게 증여를 받자니 증여세가 너무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일부 자금을 가족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것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또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가족 간 금전거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반대로 세무서에서 가족 간 금전거래로 보지 않아서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과 증여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증여는 대가 없이 그냥 준 것이고, 차용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모두 갚아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가족 간의 차용은 일단 무조건 증여로 보고 사후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실질 파악이 어렵고,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끼리 대표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갚지 않고 그냥 꿀꺽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가족이 아닌 남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차용 조건도 많기에 일단은 증여로 보고 사후 검증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용에 대한 사후 검증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실제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사후 검증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사후 검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갚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2년 혹은 3년 후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와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및 원금 상환 내역 등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차용증의 내용대로 꾸준하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였는가가 핵심입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와 원금은 현금으로 드렸어요 라고 하면 바로 증여세 고지서 날아올 테니 꼭 계좌이체를 하셔야 하고요. 자녀가 돈이 없을 때는 이자도 안 주다가 돈이 생기면 갑자기 밀린 이자와 원금마저 일부 갚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자를 준 건지 원금을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용돈을 드린 건지 알 수 없도록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세무서에서는 정상적인 차용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은 꼭 차용증에 따라 정해진 날에 계좌이체로 하셔야 하는데, 적요까지 이자 지급 혹은 원금 상환이라고 명확히 근거를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가족 간 카톡이나 문자로도 꾸준히 이자와 원금 이체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겨서 근거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자녀가 이자를 연체했다면 적정한 연체이자까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체이자까지 계산하는 건 복잡하니까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게 좋겠죠. 정리해보자면 국세청에서 무조건 인정하는 차용증은 없습니다. 조금 허무하죠. 차용의 형식을 갖추고 수정 불가능한 근거, 즉 계좌이체 내역이나 과거의 문자 내역 등을 모아서 실제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음을 세무서에 꾸준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자율은 몇 프로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을 하더라도 이자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이라면 그 낮게 준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억까지는 4.6%에도 920만 원이니까 2억까지는 이자 없이, 즉 무이자로 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자인 920만 원, 이것만 고려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원금 2억에 대해 이걸 차용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차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차용 거래로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6%까지는 아니더라도 1%에서 2% 사이의 이자는 꼭 지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6%와의 이자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면 더 좋을 테고요. 원금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면서 10년 안에는 모든 원금을 갚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환이 여유치가 않아서 다시 10년 후에 일부 갱신을 한다고 해도 매년 조금씩 원금 상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원금 자체가 높아서 이자가 높다면 대여자는 이자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이자 소득세까지 신고를 한다면 세무 공무원도 증여세 납부하라는 말은 못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여세를 피해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실제 차용에 대한 근거를 잘 마련해 두셔야 하고요. 차용 금액, 차입자의 소득 상황, 차입금 상환 일정, 또한 돈을 빌려준 대여자의 이자 소득 신고 등 고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증여와 차용 중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꼭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보면 쓸모있는 세금 사전의 박현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